그러면 조금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라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일단 이런 느낌으로 결정해서 빠르게 제출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 특이 제가 지금 학교 4군데 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가 스케줄이 제일 빨라요. 뭘 하든 간에 정신없는 수준입니다. 다른 곳은 이제 중간고사 어디서 보실래요를 7주 차에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일단 이렇게 빠르게 해서 제출하고 우리는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반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 또 휴일입니다. 국군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석을 일단 쿨하게 쉬었고 이번 주는 이제 휴일이 없는 주간이고 다음 주에 그렇게 휴일이 좀 껴있고 10월 9일 수요일 한글날이긴 한데 뭐 우린 수요일반 아니니까 그거 제외하면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지금 16주 수업을 한다 치면 지금 4주차란 말이죠. 일단 4주차는 지금 수업 자료 파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통짜로 압축을 해갖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우리 학교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py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하는 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py 파일, 예시 파일 등등 포함해서 아무튼 한 세트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정신이 없어갖고 저 안에 막 이상한 거 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지난주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는 목요일도 휴강이라는 거예요.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목금반도 목요일은 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단 목금반 학교 같은 경우는 16주 시스템에 15주를 수업하면 제가 돈을 16주를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 주를 휴강을 때릴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야 뭐 우리 기말 안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GUI 프로젝트 하는 용도로 궁금한 거 와서 물어보고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지금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15주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15주입니까? 16주입니까? 16주? 그러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를 쿨하게 쉰다고 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지금 이 압축 파일 까보시면 과제 설명서가 숨어 있습니다. 과제 넘버 1 설명서가 숨어 있습니다. 과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그 과제 설명서를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출제를 하는 거를 다음 주 금요일 날 진행하고 그 대신 기한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서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한 과제 설명한 거 유튜브 영상이랑 같이 예시 보면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 지금은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 오픈톡방이라든가 등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왔습니까? 이 유튜버들용 앱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거든요. 요거 까면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들 조회수라든가 누가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어느 영상에 몇 개를 눌렀나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 옆반 3주차 영상이 조회수가 36회예요. 그럼 비둘기집의 원리에 따라 우리 중 누군가는 반드시 영상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자 3주차 내용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일종의 요 프로그래밍 동네에 대한 세계관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서로 묶여서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랑 코드란 제목으로 이런저런 얘기했었고 그래서 간단한 지도 같은 거 그리면서 새로운 단어들 이렇게 출몰하는 그런 느낌의 수업 자료가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요거였어요.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 라는 부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제 나중에 F5 누르거나 아니면 함수 출식 적고 엔터키 쳤을 때 첫 번째 버전은 왼쪽 예시와 같이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프롬프트 보여주고 저 사람이 5 하고 엔터 친다면 너비가 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종료 메시지, 적절한 종료 메시지 짠 느낌표 정도를 출력하는 식으로 동작하는 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만들면 이 코드를 살짝 고쳐서 두 번째 버전에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자, 더 이상 너비가 5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뭐 요 빗면의 길이가 별 5개긴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5하고 엔터 치면 방금 전이랑 동등한 느낌이에요. 일단 요 삼각형을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는 우리 이전에 알고 있는 스킬들만 가지고는 그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도전을 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5하고 엔터 친다면 총 5줄에 걸쳐서 출력하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줄, 예를 들면 1번째 줄에 별을 몇 개 출력해야 되냐, 2번째 줄에 별을 몇 개 출력해야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번이 몇 번째 줄이면 요번에 별을 몇 개를 이어 붙여서 출력할 거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 이번에 출력해야 되는 개수만큼 별을 이어 붙여서 만들기 위한 그런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기만 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5하고 엔터 치면 5줄에 걸쳐서 출력해야 되는 건 동등해요. 다만 여기서는 별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엔터키 치면 맨 왼쪽부터 적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5하고 엔터 쳤다면 1번째 줄은 띄어쓰기를 4번 하고 별을 하나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1번째 줄이라고 쳤을 때 2번째 줄은 띄어쓰기 3개, 별 3개. 그래서 띄어쓰기 숫자만 센다면 이제 5하고 엔터 쳤다면 4, 3, 2, 1, 0개만큼 띄어쓰기를 보여주면 돼요.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별을 이어 붙이면 되는데 별 같은 경우는 1번째 줄에 1개, 그래서 3, 5, 7, 9가 됩니다. 대충 등차 수열 같은 느낌이 든다면 성공이에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요번에 출력해야 되는 띄어쓰기 개수, 별 개수 맞춰서 출력해야 되는 한 줄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요거 그대로 복붙해서 그 프린트 호출식만 고쳐 적으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버전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삼각형도 아니에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하고 5 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의 마름모를 출력하도록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변의 길이가 별 5개인 마름모를 출력한다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이 두 번째 버전을 완성했다면 얘를 복붙해서 세 번째 버전을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5하고 엔터 치면 얘는 5줄을 출력하고 얘는 9줄을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보면 이 전체 마름모를 북반구랑 남반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일단 북반구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남반구를 출력한다와 같이 나누어서 접근한다면 두 번째 버전이랑 이 세 번째 버전의 북반구를 출력하는 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원래 여기까지 출력하는 반복 흐름 문장 뒤에 바로 이어서 남반구를 출력하기 위한 코드를 적절하게 고쳐서 적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용되어 있는 최종 버전 .py 파일 예시 코드를 이번 주 4주차 압축 파일 안에 넣어서 지금 이 클래스에다 올려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더블 클릭한다고 열리지 않죠? Shift 우클릭하거나 해서 Edit with 아이들 고른 다음에 3.16 고르시면 평소에 봤던 그 하얀색 창에 제가 작성해 놓은 모범 답안스러운 결과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백하게 주석 하나도 안 줬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여긴 일단 함수 정의만 3개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F5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인터랙티브로 돌아갈 건데 거기서 트라이앵글 1 괄호 열고 닫고 엔터 해가지고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 쳐서 문장 구성해서 이 내용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고 원한다면 다른 내용물도 한 번씩 실행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상으로는 5하고 엔터 치는 상황만 상정해 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5가 아니라 3하고 엔터키를 쳤을 때는 그때는 너비가 3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py 파일 적는 동안에는 이번에 몇 줄에 걸쳐서 출력을 해야 되냐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항상 너비가 3인 삼각형을 출력하는 게 목표였다. 걔는 사실은 복사 붙여넣기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처음에 별 하나 출력한다, 2개 출력한다, 3개 출력한다, 3줄이면 끝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줄에 걸쳐서 삼각형을 출력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랑 유사한 느낌으로 이때 반복 구조를 우리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줄을 출력하는 문장을 총 몇 번을 실행할지를
처음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가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다. while문이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final 예시.py에 그 트라이앵글 1, 2, 3 함수정이 있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1번 버전 트라이앵글 1 내용물을 구경해 보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너비니까 너비에서 위즈 해가지고 걷다 담아서 스타트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줄은 1번째 줄이다라고 상정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친다면 5번째 줄까지 출력해야 돼요. 6번째 줄은 출력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여기서 일단 처음에는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출력해야 되냐?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while이면. 그러면 row 값이 with 값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따라서 1, 2, 3, 4, 5번째 줄을 출력하고 끝을 내도록 이렇게 while문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row 번째 줄을 어떻게 출력할 거냐에 해당하는 게 이 while문의 내용물 가장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곱하기 연산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막 3 더하기 5 할 수 있었고 3 곱하기 5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 더하기 교 되고, 그 다음에 학 곱하기 교는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학 곱하기 교하면 뭐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죠. 얘는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str 형식 값 곱하기 str 형식 값은 꺼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학 곱하기 5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엔터를 치면 이게 학 더하기 5 하면 str 더하기 int 하면 꺼지라고 했었단 말이죠. str 곱하기 int를 하면 이때는 또 해줍니다. 학학학학학 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 저 str 형식 값을 5번 연겁 후 적었을 때 나올 만한 그런 새로운 str 형식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별 5개를 출력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별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별 한 글자짜리 곱하기 5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쩔 때는 3개를 출력해야 된다.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별 5개를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3개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 배속 조정 기능 할 때 썼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변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몇 번째 줄이냐는 3번째 줄이다. 그래서 별을 이번 줄 번호 개만큼 연이어서 붙인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 적어두면 row 값이 얼마냐에 따라 별을 1개 또는 2개 또는 여러 개를 출력할 수도 있는 하나의 어엿한 함수 호출식 엔터 쳐서 문장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이 while문의 본문 내용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처음에 row가 1인 채로 스타트해요. 사용자가 5하고 엔터를 쳤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1은 5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row가 지금 1이니까 별 하나 출력하고 엔터키를 마지막에 칠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1번째 줄을 출력한 게 맞으니까 다음번에는 2번째 줄을 프린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1번째 줄 끝냈으면 이제 다음 하면 됩니다. 해서 row 값을 원래 1 담겨 있었던 거를 1 더해서 이제 2가 담겨 있도록 하고 거기까지 하면 이 while문의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이 나요. 그러면 while문 마지막 문장 실행 끝나면 다시 while문 맨 위에 있는 조건식 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2이긴 하지만 여전히 5보다 작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내용물 실행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별 곱하기 row, 이번엔 row 값이 2니까 별 2개를 출력하고 등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어디 봅시다. 트라이 정도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별 5개짜리, 그 다음에 Alt P하고 엔터 해서 너비 10 하면 별 10개짜리, 그 다음에 뭐 20개 하면 등등등과 같이 사용자가 고른 숫자만큼의 너비를 갖는 직각 이등병 삼각형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트라이앵글 2 두 번째 버전을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방금 살짝 읊었던 대로 얘는 아무튼 5번 동일한 내용을 실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전이랑 다르게 어떻게 이번 줄을 출력할 거냐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여긴 이제 별 곱하기 row 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띄어쓰기를 출력하고 뒤이어서 별을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출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row 번째 줄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몇 개 출력해야 되고 별은 몇 개 출력해야 되냐를 각각 여러분이 수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지금 띄어쓰기는 4개, 3개, 2개, 하나, 0개인 거죠. 따라서 row가 1이면 4, row가 2면 3, 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그 4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지금 너비, 위즈가 5고 row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너비 빼기 줄 번호를 하면 정확히 띄어쓰기 개수가 튀어나올 겁니다. 첫 번째 줄을 1번째 줄로 쳤을 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별 개수는 1, 3, 5, 7, 9니까 1번째 줄에는 별 1개, 2번째 줄에는 별 3개. 따라서 2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인 거잖아요. 따라서 2 곱하기 row 한 다음에 빼기 1 정도 해주면 딱 깔맞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버전이 완성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곱셈을 덧셈보다 먼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곱셈 부분 내용을 본다면 띄어쓰기 몇 번 해야 되냐. 그래서 정확히 그 숫자가 튀어나올 만한 뺄셈식 조금 적어놓은 거고 별도 비슷한 느낌으로 row 값을 2배 뻥튀기하고 1만큼 빼면 된다와 같이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줄을 1번째 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식이 나온다 보면 돼요. 첫 번째 줄을 예를 들면 0번째 줄로 하겠다라면 당연히 수식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띄어쓰기 덩어리, 별 덩어리를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이어 붙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하고 엔터키를 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줄만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셔 보시면 트라이앵글 2 호출해서 보시면 삼각형의 너비 5하고 엔터 치면 이런 버전, 그 다음에 뭐 10하고 엔터 치면 이런 버전, 20하고 엔터 치면 그럴싸한 이등변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자체가 우리 지금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 방법 영상에서 추천한 글자체는 컨솔라스라는 글자체였는데 윈도우 기준으로 걔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글자 하나의 너비랑 별 글자 하나의 너비가 완벽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면 딱 정확히 별 하나만큼 오른쪽으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너비가 3일 때, 아니 너비가 2일 때 이런 느낌으로 딱 한 칸 좌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맑은 고딕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글자체들은 보통은 띄어쓰기가 별 하나보다 너비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띄어쓰기를 한 번 한다 해도 얘가 딱 한가운데 요 뾰족한 별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글자체에 대한 뭐 디테일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그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기울었다, 좌편향됐다 그런 느낌이 들어도 그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트라이앵글 3를 해서 보면 얘는 마르모의 너비를 입력하는 거고 5하고 엔터 키 치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하고 엔터 쳤을 때 이제 북반구를 출력하는 부분은 두 번째 트라이앵글 2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붙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놓고 보면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비는 여전히 5잖아요. 그 다음에 북반구만 놓고 보면 로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느낌으로 출력되는 코드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한 다음에 우리 목표는 쟤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5번째 줄 출력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띄어쓰기 하나랑 별 7개를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비가 5일 때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코드는 로우 값이 4일 때 정확히 우리가 목표한 것과 동등한 출력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로우 값이 3일 때 출력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출력하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로우 값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로우 값이 5일 때 출력하고 북반구 실행을 끝나고 그 다음에 남반구 실행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로우 값이 4였으면 좋겠다. 3이었으면 2였으면 1이었으면 좋겠다. 0이면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와 같이 로우 값을 그때 적절한 값이 담겨 있게끔 고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라이앵글 2 내용을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북반구 출력하는 것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현재 로우 값은 5일 거기 때문에 잠깐만 5가 맞나? 맞죠? 6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값을 처음에 4인체로 쓰다따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동안, 그러니까 4, 3, 2, 1인 동안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이번 번째 줄 출력하는 코드는 완벽히 똑같이 가져가고 매번 할 때마다 4 다음은 3, 3 다음은 2가 맞으니까 매번 이번 번째 줄 출력하면 빼기 1 하도록 그렇게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난방고를 마지막 별 하나 출력하는 부분까지 멋지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일단은 모범 답안을 보여드렸지만 요거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거잖아요. 대충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라고 약간 이미지만 가져간 상태에서 집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자, 여러분 3주차 영상 꼭 봐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개 털리는 수가 있어요. 조회수를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배속은 자유롭게 거셔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보신다고 제 지갑이 두둑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배속 걸고 보시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에요. 맙소사 우리 추석 잘 놀고 왔더니 이런 게 지나간 상태입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도 지금 연휴가 껴있고 좀 싱숭생숭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아마 4주차 .pdf 파일 2개를 다 주파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좀 끊어버리고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아예 그냥 천천히 진행을 할까 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좋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4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덩어리가 2개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는 이제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매우 중요한 친구들을 다루는 게 있고, 4-2는 조금 더 특이한 데이터 쪽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4-2까지 주파를 하면 이제 과제 넘버원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과제는 일단 3개에서 4개 정도가 출제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특별히 궁금한 거 없으시면 그럼 일단 스타트를 해봅시다. 순차 분기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 지난 수업에서 살짝 등장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정리 슬라이드를 좀 두툼하게 들고 와봤어요. 그다음에 그런 것 좀 더 종합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얘기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 삼각형 출력하고 어쩌고 할 때 우리가 함수 정의라는 새로운 문장의 일종인 친구들을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수식의 일종인 함수 출식을 적어가면서 방금 전에 내가 내용물 구성해 놨었던, 예를 들면 인사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동방예의주국이란 이런 느낌이다, 인사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와 같은 내용물을 이번에 한번 실행하겠어와 같은 의사를 표출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적인 친구가 존재하고 얘는 일단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라고 적당히 설명만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풋 괄호 닫고라는 프린트랑 비슷한 느낌의 인풋이라는 함수를 추가로 도입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라고 화면에 띄운 다음에 인터랙티브에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한테 그 사람이 5하고 엔터키를 쳤다면 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인트 형식, 그러니까 숫자 값 5를 들여와서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에 사용했었던 그런 상황들을 요 인풋이라는 함수를 써서 접근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영상 보고 왔다. 손 들어봅시다. 나 지금 뭔 개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내용을 그대로 이어갖고 오는 거니까. 손 들어봅시다. 영상 보고 왔다. 이 사람들이 이거. 알았어요. 이게 지금 후속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추가로 붙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내용을 한번 봤다라고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if문이라는 친구를 지금 추가로 써보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요 4-1 4주차 앞부분 내용의 핵심은 그 데이터 코드라는 게 지난주 제목이었는데,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것들 중에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행과 관련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3가지 이론적인 개념인 순차 분기 반복 세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메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새로 나오는 단어는 이렇게 함수, 함수 정의, 그 다음에 할당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차 분기 반복 이 정도가 새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면, 자, 일단 함수예요.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입니다. 우리 막 변수 얘기 나왔었고 등등등이, 잠깐 그것도 지난주잖아. 그렇게 나왔었고, 여기 이제 함수라는 친구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자주 쓰는 단어예요. 그렇긴 한데, 자, 변수 내지는 수식
등등과 다르게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 개념은 지금 당장 딱 잘라서 한 줄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변수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면 정답이 됩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뭐 C라든가 자바라든가 다 똑같아요. 수식, 영어로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수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뭐 방정식, 부등식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잖아요. 행렬식이라든가.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수식,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쓰는데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5라고 적어놓으면 우리는 숫자값 3이랑 숫자값 5를 더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덧셈식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아무튼 저런 친구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프로그래밍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추석 갔다 왔더니 이상한 거 등장했어요. 상황에서도 납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함수 같은 친구는 프로그래밍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는 완벽하게 납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만 터치를 하고 넘어간다면 두 가지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프린트면 프린트, 인풋이면 인풋, 타임점 슬립이면 타임점 슬립 등등 어떤 함수의 이름이 뭐냐? 저는 이름이 프린트예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를 몇 개 받냐? 여러분 그 막 fx라든가 그런 거 고등학교 때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잖아요. 근데 fx는 이제 인수를 하나 받는다는 거죠. 뭐 x, y, 뭐 a, b, c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등 인수를 몇 개를 받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문장들 이 뭐뭐가 있냐를 미리 정해둘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 헬로 컴마 월드 적어놓고 그렇게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면 우리는 그 헬로 월드라는 뭔가를 집어넣고 그거 하나를 집어넣고 어딘가에 있을 프린트라는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부터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직접 완전히 새로운 함수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트라이앵글 원 같은 함수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call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건 그 함수 어딘가에 미리 마련돼 있었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이 시점에 이 인수 값들을 가지고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새로 써본 함수인 input이라는 친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지금 말한 저 두 가지 개념 살짝 적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input 말 그대로 입력이란 뜻이잖아요. 사용자 입력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밖에 모니터 앞에,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이 고른 글자들을 입력받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수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오게 돼요. 방금 전에 제가 막 5하고 엔터 치고 20하고 엔터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인풋 호출식 계산 결과값으로 5 한 글자 또는 20 두 글자 같은 것들이 요 인풋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으로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는 수식을 보통은 함수 호출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얻는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보통 그 함수에 대한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적당한 수식을 적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입력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str 형식 값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 치면 실행할 거잖아요. 실행하면 이제 저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저 안에 적어놓은 글자들을 일단 먼저 인터랙티브에다가 출력을 해요. 마지막 엔터는 보통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세요 한 다음에 커서가 하염없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5하고 엔터를 친다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5하고 엔터 키를 치면 이제 요 전체 수식의 계산이 끝나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5 한 글자짜리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마지막에 반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해서 365 하면 365 세 글자짜리를
를 사용자가 입력했습니다와 같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수식 인풋 괄호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을 초이스에 담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아까랑 좀 다른 문장을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65하고 엔터 치면 당연히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초이스하고 엔터 치면 저 변수 초이스에 365 세 글자짜리가 담겨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저렇게 인풋 호출식 적을 때 괄호 안에 꾸며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한테 자 이번에 입력하는 건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와 같이 먼저 선빵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인풋에 대한 설명 끝내요. 뭐 프린트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럭저럭 쓸 수 있었죠. 인풋이라는 친구도 당장 쓰는 건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조금 이론적인 느낌으로 함수 정의라는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 자 일단 함수 정의는 def라는 키워드로 스타트합니다. while문은 while이란 키워드로 스타트했다면 등등이요. import문은 import로 스타트했죠. 함수 정의는 def를 적고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하려는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펑크 인사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수는 안 받는 친구고요. 콜론하고 엔터를 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우리가 while문의 첫 줄을 적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함수 정의라는 문장의 첫 줄을 성공적으로 적은 겁니다. 나는 지금 인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함수를 소개하겠어.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사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운을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라 함은 와 같은 느낌으로 내용물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 정의 구성이 끝내 인사라 함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지금 한 거예요. 자 지난주 예시 코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 있으니까 그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 시점에는 우리한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인사 괄호 닫고를 해서 원래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혀 있었던 이 문장을 지금 이 시점에 딱 한번 실행하겠어 와 같은 느낌으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저 문장들의 실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당연한 느낌이지만 예를 들면 인사는 할 줄 알아요. 근데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을 한번 껐다 켜보겠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지금 이제 다시 청초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인사라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사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임 에러가 뜨는 게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가 아직 방금 태어나서 잘 모르는가 본데 인사란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같이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소개를 하는 느낌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문장이야말로 내가 적는 거다라는 게 2주차 내용의 본질이었고요. 아무튼 DEF로 스타트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while문 적을 때처럼 첫 줄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키워드 적고 내용 적고 콜론 적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들여쓰기 해가면서 그 함수의 내용물이 될 문장들을 차근차근 나열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정의도 문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도 실행의 대상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 정의 하나를 통째로 들고 가서 실행해 줄 수 있어요. 이 함수 정의라는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인사는 이런 문장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원한다면 다음번에 이 문장들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끔 기록을 해두는 걸 이 함수의 내용물로서 지정해두는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건 좀 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이 맞아요. 근데 다른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행의 대상은 아닌 셈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적을 수 있는 타이밍에 함수 정의를 적을 수도 있냐 또는 그렇지 않냐 와 같은 세세한 차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는 파이썬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함수 정의가 문장의 일종이 아닙니다. 문장을 적을 수 있는 타이밍에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는 건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주요 특징들 중 하나니까 검색하거나 할 때 심심하시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이 함수정이라는 친구가 갖는 의의는 어떤 목표, 예를 들면 방금 전처럼 너비가
그러니까 5하고 엔터 치면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할 수도 있는 코드 덩어리 문장들을 미리 순서대로 예쁘게 잘 적어두고 그 덩어리에 직접 트라이앵글 1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나이차 등등과 같은 이름을 붙여서 내비둘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이런 덩어리 한번 실행하면 인사 한번 하는 거야 와 같이 이름을 붙여서 미리 대비를 해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한다면 그 이름을 직접 적어서 함수 출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미리 적어놨었던 들여쓰기 해둔 문장들을 지금 시점에 실행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함수 출식을 어디에다가 적어두냐에 따라 그 문장들을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를 3번 실행해야 된다. 함수 출식을 3번 계산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복붙해서 3줄에 걸쳐서 하거나 뭐 아니면 그 while문 같은 반복 흐름을 집어넣던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함수 정의는 새로운 코드 덩어리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인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코드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두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린트, 예를 들면 타임.슬립과 같이 이렇게 이름 붙여두면 나중에 그 이름을 써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아 지금 0.5초 잠들어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 이름 도입하는 방법 함수 정의 적으면 된다. 그럼 이제 그 반대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 도입하는 방법은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적어 왔었습니다. 넘버는 3 엔터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넘버는 지금은 3 담겨 있고 나중에는 예를 들면 넘버는 넘버 더하기 1과 같은 또 다른 문장을 실행해서 3이 담겨 있었다면 4가 담겨 있었다면 5가 담겨 있게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아 놓거나 담겨 있던 데이터를 꺼내와서 사용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문장이에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적는 문장을 할당문,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불러요. 이 assignment라는 단어 자체는 보통 번역을 하자면 대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썬 수업을 1학년 친구들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컴퓨터과 1학년이라든가 등등. 지금 우리 옆반 파이썬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터과는 아닌데 1학년 친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입문이라고 적으면 뭔가 작년까지 수능 본 친구들이잖아요. 마음이 좀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스탠포드 갈 수 있었는데 이 학교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대입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할당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넘버는 3 엔터와 같이 적은 거랑 import time enter와 같이 적은 거랑은 서로 다른 문장이라는 거예요. 걔는 임포트문이고 얘는 비록 추가적인 키워드를 맨 왼쪽에 적고 쓰다딴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가운데에 는이 박혀 있으면 할당문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함수 얘기가 슬쩍 등장해 있는 상태인데 이전에 우리가 써본 적 있는 print time.sleep 역시나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 둔 함수예요. 어딘가에는 저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잘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은 건 아니긴 하지만 다른데 어딘가 적혀 있고 우리가 저 함수들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예를 들면 time 한 다음에 time.sleep 0.5 하고 엔터 치면 이 함수 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어딘가에 있는 저 time.sleep이라는 함수 내용물 문장을 잔뜩 실행을 하고 지금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인사 예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근데 어딘가에는 쟤네 내용물 되게 복잡한 게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쟤네들의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냐는 우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든다. 아 지금 학 출력하면 돼. 맨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런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만 생각하고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만 있었다면 저 프린트라는 코드 덩어리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쟤네 둘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함수 가장 기초적인 헬로 월드 같은 거 출력할 수 있는 용도로 마련되어 있는 저런 함수들은 보통 한 2만 줄 정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함수 정의 하나에 문장이 2만 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걔가 2만 줄이든 1000줄이든 그런 거 일절 상관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딸랑 수식 하나만 적어서
그 인터랙티브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출력한다라는 소기의 목표를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호출식 적는 입장에서는 함수 정의 내용물이 얼마나 복잡하냐는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도 미래에 내가 편하게 코드 덩어리 실행할 수 있게끔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나 자신이 조금 더 원활하게 특정 문장들, 코드 덩어리를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게끔, 실행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게끔 대비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GUI 프로그램 만들거나 할 때도 이런 기법을,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식 얘기가 지난주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int랑 str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방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3 더하기 5 하면 8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 더하기 교하고 엔터 치면 얘는 교학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두 글자짜리가 튀어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숫자 덧셈을 한 게 아니에요. 글자 붙이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5 한 글자 이런 느낌으로 이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스크롤 좀 당겨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자, 위에 있는 건 숫자 덧셈을 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건 양쪽 다 글자니까 글자 붙이기를 해줬습니다. 동일한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구성했음에도요. 근데 여기는 왼쪽엔 숫자 값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고 오른쪽에는 글자들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엔터 치면 뭐가 나올 거냐? 8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3, 5 두 글자짜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오류인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류 메시지 빨간색으로 뜰 때 가장 아랫줄 가장 왼쪽 단어 뭐가 적혀 있냐를 구경하시면 그럭저럭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타입 에러라 적혀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려고 보니까 형식이 지금 서포트 되지 않는 형식들이 튀어나와 갖고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손절을 쳤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왼쪽 거 계산했더니 int 형식 값이 나왔고요. 오른쪽 거 계산했더니 str 형식 값이 나왔어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셈입니다. 자, int 무슨 뜻입니까? 지능이죠. 인텔리전스죠. 그 다음에 str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다 해봤겠죠? 힘이란 뜻이잖아요. 는 아니고 보통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int 세 글자를 적으면 인티저의 줄임말이에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중학교 때 배운 정수라는 뜻입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 0.6 이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0.5초 그런 애들은 인트 형식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3 적었었고 얘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 3을 우리가 의도했다라고 이 친구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수식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int 형식이다라고 잰 셈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명백히 글자인 거잖아요. 한 글자짜리 글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str은 보통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str이라고 부르고 얘는 string이라는 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ring은 일종의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뭔가가 줄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느낌, 사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거 말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그렇게 글타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를 스레드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기는 하죠. 아무튼 간에 컴퓨터 동네에서 str 내지는 string 하면 그 글자들의 나열, 그 나열된 순서가 중요한 아무튼 글자들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한 글자짜리, 한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오른쪽에 들고 그다음에 소수점 안 달린 숫자 3을 왼손에 든 채로 덧셈을 시도한 거고 아 이거 어떻게 덧셈할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꺼지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봤었고 그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input이라는 함수 소개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고 프롬프트를 띄우고 엔터를 쳤어요. 좋아하는 숫자 입력하세요.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3 할게요. 하면
우리는 프롬프트로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한테 입력을 받았어요. 그렇긴 한데 저 사람은 나는 3이 좋아 해가지고 3 한 글자를 고르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은 int 값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str 형식 한 글자짜리가 3 한 글자짜리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일단은 input이라는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사용자가 고른 글자들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정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용자는 머릿속으로는 난 숫자 3이 좋아요 하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수행한 행위는 키보드를 친 거잖아요. 키보드에 3키를 하나를 치고 엔터키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라는 친구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쳤냐 를 우리한테 결과로서 던져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768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768 세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갖고 넘버에다 담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3하고 엔터를 쳤다 칩시다. 그러면 넘버라는 이름 자리에는 3 한 글자가 담겨 있는데 이 사용자가 고른 글자가 아니 사용자가 친 글자가 아니라 진짜로 사용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숫자 덧셈을 한다든가 뺄셈을 한다든가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넘버에는 3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런 내 손에는 지금 다른 형식 값이 담겨 있는 상황에서 들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결과적으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다. 이 3 한 글자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소망을 담아서 방금 오류 메시지에서 살짝 확인했었던 그 형식 이름을 적고 괄호 열고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넘버에는 3 한 글자가 담겨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괄호 안에다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값 튀어나올 만한 수식 적고 엔터를 치면 3 한 글자에 대한 int 형식 값이 최종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조합을 하면 방금 전 봤던 그 트라이앵글 어쩌고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저 사람이 너비가 20이었으면 좋겠어 해갖고 2, 0 엔터를 친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input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은 str 형식 20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숫자를 다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비는 숫자의 개념이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 전체 인풋 호출식을 int 괄호를 닫고 그 괄호 안에다가 우겨 넣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결과적으로 위지에다 담는다와 같이 코드를 쳐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을 만들고자 하는 형식 이름과 괄호 닫고를 적으면 돼요. 마치 함수 호출식처럼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int랑 str,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쟤네들은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 이름들은 아닙니다. 형식 이름들이에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3주차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따가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까지 구경해 본 몇 가지 형식들을 살짝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 딱 잘라서 요약을 해보면 대충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런 것들이 메인 피처로 기본 기능으로 마련돼 있어요와 같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튜토리얼 같은 느낌, 이제 투어 같은 느낌으로 튀어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매우 좁은 의미를 갖는 나 지금 현실 시간 관련한 기능이 필요해와 같은 상황에서 적을 수 있는 임포트문 같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임포트문 같은 특별한 케이스 말고 기초적인 보편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변수, 함수 개념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나 또 슬립해야 돼. 그럼 일단 임포트 타임 적고 돌아와야지.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변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숫자 3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3개의 숫자 중에 중간값에 해당하는 걸 최종적으로 골라갖고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게 지금 이번 과제야.
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내가 숫자값 3개를 담아놓고 야바위를 해야 되는구나, 다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변수 3개를 도입하는 게 급선무겠구나. 그래서 할당문을 적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함수 정의 적는 거 역시나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새로운 이름 도입해가면서 딜에스기에서 내용을 구성해두고 방금 전에 해놨던 예를 들면 레벨업 할 때마다 실행해야 되는 코드 덩어리 해가지고 DF 레벨업 해가지고 구성해놨다가 이제 코드 짜다 보니까 저 사람이 몬스터를 죽여서 경험치가 필요 경험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레벨업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if문 내용물로서 레벨업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는다든가 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4주차 지금 첫 번째 시간인데 순차 분기 반복 일합식은 뭔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 몇 시입니까? 적당히 하다가 퇴근하는 게 낫겠죠? 누가 톡방에 교수님 언제 쉬나용이라고 물어봤는데 당신이 쉬는 걸 물어본 거죠? 우리 중간 쉬는 시간 언제 가질 거냐고 를 우리 수업 시작한 지 32분 만에 지금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알았어요. 이따 조만간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4-1을 오늘 시작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소개할 요 순차 분기 반복은 파이썬 동네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임포트문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 특화된 설명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머릿속 꿈꾸고 있는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아먹을 수 있고 컴퓨터 위에서 동작시킬 수도 있는 형태로 표현할 때 사용 가능한 기본적인 개념을 일컫는 단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게 전부입니다. 순차 분기 반복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다 보니까 외우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요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창업 마려워졌어요. 그래서 막 뭐 있잖아요. 우리 막 창업 지원단 같은 거 우리 학교에도 있을 거잖아요. 스타트업 무슨 센터 해갖고 뭐 사무실 같은 거 싸게 대여해주고 그런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도전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면 서버 같은 거, 웹 서비스 같은 거를 구축을 하려면 일단 걔를 코드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꿈꾼 그 순서 그대로 동작하도록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아무리 복잡한 걸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걔를 순차와 분기와 반복 이 3가지 조미료의 조합으로만 구성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 그 복잡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다듬어서 순차, 분기, 반복 3개만 가지고 풀어내는데 매우 복잡한 매우 장대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창업하고 싶으면 하시되 가급적이면 아웃소싱을 하거나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제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뒷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입니다. 우리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뭐 반복은 방금 전 수업에서도 몇 번 튀어나왔죠. while문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분기 아마도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순차 역시나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3개가 있다라고 소개를 할 건데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순차랑 분기랑 반복 이렇게 3개의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가 가장 파워풀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복이 없는 세상, 분기가 없는 세상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런 걸 이제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일단 지금은 일반 명사 수준으로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반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제일 치명적일까요? 분기를 할 수 없는 상황, A 또는 B와 같은 양자택일 등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치명적일까요? 에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당연스럽게도 이 중에서는 순차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매우 간단한 개념이니까 잠깐만 요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차 영어로는 시퀀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차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코드 실행 흐름 구성하는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순차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그 순서대로 실행된다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x는 3 엔터를 맨 위에 먼저 적어두고 그 아랫줄에다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뒀다면 일단 x에다가 3을 담아둔 다음에 x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순차가 보장된다면 이 둘이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될 거기 때문에 항상 3이 출력된다는 게 보장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두고 그 밑에다가 func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함수 정의 적고 그 다음에 이 한 줄을 적은 셈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미리 마련해둔 그 func 내용물 문장들을 나중에 저 함수 호출식, 밑에 깔려있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서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순차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우리가 엔터 쳐서 문장들 하나하나 적고 있을 때 예를 들면 학 출력하고 교 출력하고 종 출력하고 이 출력하는 걸 F5 누를 때마다 항상 해줬단 말이에요. 막 지 맘대로 리믹스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쇼츠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가장 중요한 순차 개념이 항상 철칙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그 문장,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적어놓은 문장들을 지 마음대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이 우리 프로그램이 F5 눌러서 실행하는 도중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목표하는 결과, 영어로는 consequence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인과 정도로까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어요. 순차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항상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줘요. 그래서 이 순차 개념이 깨진다. 그러니까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순차의 반대말은 뭘까요? 역순도 순차죠. 순차의 반대말은 이제 영어로 arbitrary 정도가 될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막 주사위 굴려가면서 지 맘대로 3번째 줄, 7번째 줄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동작하도록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py 파일에 열심히 내용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목표대로 실행된다는 게 절대로 보장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절대로 순차 개념을 깨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순차는 저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두 가지 분기와 반복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위에서 아래로 항상 내려가는 실행 순서 내지는 그 실행의 가능성을 조절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순차, 위에서 아래로 적어둔 순서대로 무조건 한 번씩 실행한다가 순차예요. 분기랑 반복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그걸 토대로 요약을 한다면 분기, 영어로는 브랜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기는 어떤 문장 내지는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분기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어떤 문장들을 항상 1번이 아니라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들을 어쩔 때는 3번, 어쩔 때는 5번, 심지어 어쩔 때는 핸드폰, 노트북 배터리 다 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고 어쩔 때는 한 번 실행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게 해줄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순차는 철칙이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무조건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 번이에요. 분기는 그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입니다. 반복은 어떤 문장을 어쩔 때는 5번, 예를 들어 방금 전 삼각형 출력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5하고 엔터키 치면 그 프린트 호출식이 총 5번 호출된 거예요. 그래서 5줄에 걸쳐서 출력을 한 겁니다. 와 같이 어떤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난주 내용을 살을 덧대서 보면 이제 if문이랑 while문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만 12분이네요. 지금 쉴까요? 여러분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쉬었다가 4-1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차, 분기, 반복 요 세 가지 개념을
조금 적극적으로 소개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순차입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이게 깨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기란 반복은 그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순차 흐름에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개념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떤 거는 항상 한 번 실행하고 어떤 거는 어쩔 땐 0번 어쩔 땐 한 번 실행하고 그게 분기고 어쩔 땐 0번,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만들 때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써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업 시간에 이제 예를 들면 나이 차가 음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 거니까 잠깐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니까 연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존댓말로 인사를 한다. 그 다음에 나이 차가 0이면 나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반가운 인사를 한다. 등등등과 같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만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문장의 일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썬 동네에는 if문이라는 문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이론적인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일단 생김새는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썼던 말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줄 적을 때 단어 if를 적고 어떨 때 들여쓰기에서 적는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고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어떨 때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거냐, 어떨 땐 안 할 것이냐와 같은 거를 지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 if문의 첫 줄에 적는 수식을 보통 그 if문의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if문, 자 실행은 행위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문장을 적는 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적어놓은 문장을 들고 가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그 실행을 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예쁘게 잘 적어놨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 if문을 어떻게 실행하냐,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냐를 나열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실행한다라 함은 일단 가장 먼저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면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true는 우리가 본 적 있죠. while true 할 때 적었던 그 true입니다. 참이란 뜻이에요. 반대말은 false가 마련돼 있고요. 아무튼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다. 따라서 무슨 예를 들면 숫자 3이 true에 준하냐 그렇지 않냐 같은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bool이라는 형식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예를 들면 int 값 3, 2 bool 형식으로 간주했을 때 true가 뜨냐 false가 뜨냐를 판별을 해볼 수 있어요. 얘는 엔터 치면 true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 하고 엔터 치면 얘도 여전히 true가 떠요. 그러면 자 봐봐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할 때는 뭐가 뜰까요? 이번에 음수입니다. 긴 한데 얘도 여전히 엔터키 치면 true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이제 int 값 0은 bool 형식으로 간주하면 얘는 false가 뜨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과 같이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bool 형식 true가 대놓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형식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아무튼 간에 bool 형식으로 간주했을 때 true가 나오냐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true에 준하는 값이냐라고 묻는 거랑 동등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하면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또는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아니라면 달리 말하면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가 전체 if문의 실행 양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문이에요. 방금 전 슬라이드 복붙해가지고 while문에 대한 설명으로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내 코드 실행 흐름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생김새는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while 적고 조건식 적고 콜론 찍고 엔터키 쳐서 while문의 첫 줄 구성할 수 있고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while문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할 때는 if문의 실행과 동일하게 일단 조건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까지는 if문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단계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내용물을 실행했었다면 다시 이 전반적인 실행 양상 안에서 작업 흐름 안에서 다시금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while문의 실행은. 내용물을 한 번 실행했다. 마지막 문장을 실행했다. 라면 다시 조건식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계산하고 또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오면 또 내용을 또 실행하고 등등과 같이 작동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if문은 실행하냐 그렇지 않냐 아무튼 실행했든 하지 않았든 거기까지 하면 if문 전체 실행이 끝나요. 근데 while문은 이 뒤에 단계가 하나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와서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다음번에 다시금 조건식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실행 흐름 관점에서 순차 대전제를 기본으로 놓고 보면 위에서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을 놓고 본다면 분기는 일종의 스킵 같은 느낌이에요. 적어놓은 걸 뭐 5줄 적어놨는데 중간에 두 문장을 실행을 안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연이어서 실행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일종의 워프 내지는 점프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반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쭉쭉 아래로 흘겨보면서 문장 실행하다가 while문 내용물 마지막 문장 실행하면 다시 위로 역행을 하도록 코드 실행 흐름을 방향을 역행을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while문이라는 문장의 실행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랑 돌아간다라는 게 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while문은 분기 내 프로그램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용도로 적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게 지금 내재돼 있으니까요. 실행 양상 안에 반복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도입할 수 있어요. 반면 if문 같은 경우는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if문만 가지고는 역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용물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 같은 경우는 분기 개념 도입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반복 개념을 도입할 때는 쓸 수 없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순차, 분기, 반복 셋 다 일단은 개념이에요. 우리 머릿속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가 해서 그거에 대한 적합한 파이썬 문장들 찾아서 적어가면서 내 목표대로 그대로 동작하는 컴퓨터를 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여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풀어나갈 때 구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순차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생각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과 같은 생각은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F4 딱 눌렀을 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프린터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순차, 분기, 반복 셋의 조합만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는 프로그래밍 할 수 없을 컴퓨터가 대신 해줄 수 없을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정리했던 if문이랑 while문은 명백한 파이썬의 문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if문은 일단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고 싶을 때 줄곧 적는 문장이에요.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적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f문, while문 둘 다 그 분기 개념, 그래서 언제 내용물을 실행하고 언제 안 할 것이냐 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 그냥 첫 줄의 조건식만 가볍게 고치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적어놓은 if문을 구경할 때 첫 줄만 눈 딱 갖다 대서 얘는 지금 예를 들면 결과값이 음수일 때만 내용을 실행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을 때만 실행하는 거구나 를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법적으로 조건식이 강조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ile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의 생각 내지는 목표를 키보드를 쳐서 손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중학교 수준의 영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첫 줄 읽어볼 수 있도록 파이썬 만드신 분들이 미리 저런 문장을 적을 수도 있게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런 문장들을 적을 때 적절한 수식, 조건식을 그 if문 또는 while문의 첫 줄에 적음으로써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내지는 어떨 때 실행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을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문장 내가 적는 거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였어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이랑 수식도 결국 내가 적는 거예요. 문장도 내가 적는 겁니다. 이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약간 시간을 조금 들여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문장을 적을 때 그 문장의 어딘가에다가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 이런 식으로 할당문을 적었다 쳤을 때 는 오른쪽에 수식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넘버 자리에 뭘 담고 다음으로 진행할 건데 를 우리는 딱 그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는 오른쪽에 적음으로써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할당문을. 이 할당문은 처음에 0을 담고 스타트하는 거야. 왜 0이냐? 덧셈의 항등원이기 때문이야. 와 같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문장을 적는 도중에 적절한 자리에 현재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전체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식이 좀 더 작은 개념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그 계산은 행위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줍니다. 그 계산을 언제 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었던 걔가 어딘가에 내용물로서 적혀있는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은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도록 문법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if문, while문의 조건식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기 개념, 반복 개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할 거냐 말 거냐 등등을 지정하기 위해 수식을 써서 if문, while문의 디테일을 살려가면서 내가 원할 때만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 마지막 타이밍에 등장했었던 지도예요. 이런저런 단어, 우리 2주차에는 문장이랑 실행 단어 2개밖에 안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한 단어를 여기다 붙인다면 대충 지도는 이런 느낌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일단 문장이랑 실행은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수식이랑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버전이랑 비교하면 문장 실행, 수식 계산은 아예 그냥 한 세트로 지금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실행, 내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순차 분기 반복을 오늘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장이랑 수식이랑 같이 예쁘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라는 조금 복잡한 개념을 지난주에 함수 정의, 함수 호출식을 의도적으로 직접 적어보면서 체험해봤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물, 이 문장들입니다. 코드 덩어리예요, 함수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함수를 내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싶다. 여러분은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를 적음으로써 새로운 함수 인사는 이 세 문장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거야 와 같이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일단 코드 덩어리가 맞아요. 근데 걔를 그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 함수 내용물을 언제 실행할 거냐, 그 함수를 언제 호출할 거냐는 수식을 적음으로써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내가 원하는 어떤 if문 내용물로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만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일종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둔다면 항상 그 프린트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실행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등등과 같이 이 함수 내용물, 문장 덩어리, 코드 덩어리긴 한데 걔를 언제 실행할 거냐, 그 실행을 이야기하는 건 수식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과 같이 연결돼 있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코드 양쪽으로 나눠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코드 파트는 이제 예쁜 삼각형을 그리기 시작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을 완벽히 납득하는 게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에 불과한다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도입하면 이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 등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게 될 거고, 그 정도는 해둬야 여러분이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아, 방금 전 코드 되게 기분 좋았어. 아, 확실히 이전 버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잘 된 것 같구나. 이 정도면 이제 2.0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와 같은 자긍심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으로 작성을 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삼각형 그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코드, 동네의 핵심 단어는 문장이 맞습니다. 코드는 실행되는 것이고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런 코드 실행의 시간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순차 개념이 저변에 깔려 있고 얘는 절대 불변의 진리에 해당하는 철칙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깨지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저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저는 저걸 잘 지키지 않아요. 아무튼 컴퓨터 동네에서는 항상 저 순차 개념을 칼같이 지키도록 돼 있다만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살짝만 더 얘기를 넓히면 4-2로 넘기는 게 가능할 겁니다. 45분. 우리 몇 시 끝나야 됩니까? 5시에 끝나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대충 일단은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한 점, 지금 우리 3주차 영상을 본 친구들보다 안 본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영상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것도 이제 영상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랑 같이 해서 구경해 보시는 걸,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3주차 내용 들은 이후 시점에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한테 제가 막 예를 들면 우리 화요일 반 친구들한테 집에서 지난주 거 영상 보고 목요일 반 금요일 반 학교 등교해갖고 수업에 오세요 하면 어차피 아무도 안 올 거죠. 우리 학교 아닙니다. 다른 학교예요. 오면 일단 축하해드리기는 할게요. 먼 곳에서 우리 누추한 곳에 오셨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긴 할게요. 아무튼 간에 언제든지 오픈톡방이라든가 별도로 따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시점에 미리 봐두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순차 분기 반복 등등 항상 데이터 파트랑 코드 파트 중에 코드 파트의 무게를 잔뜩 실어놓고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데이터 얘기를 살짝만 걸쳐두고 4-2로 넘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시 뒤 실습 시간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마음 먹기로는 4-2는 쿨하게 이후로 미루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아무튼 본격적인 얘기는 5주차 이후에 다시 한번 구경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데이터 쪽에 발을 걸치기 위한 2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자, 이전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다시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if문, while문을 적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if문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while문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것이냐, 언제는 하지 않을 것이냐를 정할 때 우리는 그 if문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수식,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방금 나왔던 내용이에요. 괜찮아요? if문, while문 적을 때는 항상 첫 줄에 수식을 하나를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실행할 건데, 그래서 언제는 안 할 건데 를 지정하는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그런 조건식을 떠나서 아무튼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수식을 적을 때 어떤 이름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우리 맨 처음에 적었던 문장은 수식 3 적고 엔터키를 친 겁니다. 얘는 항상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수식을 적은 거예요. 5하고 엔터 치면 얘는 항상 5 나올 겁니다. 왜 5가 나오냐? 저 수식이야말로 계산하면 인트값 5가 나오는 바로 그 수식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어떤 문장 안에다가 수식 3을 적어 놓든 쟤는 무조건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수식이에요. 항상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이전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우리 배속 조정 기능할 때 나왔던 이름을 도입하는 거예요. 변수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가 3일 때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함수 정의로 구성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 넘버 더하기 5와 같은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펑크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치면 이제 들여쓰기 했던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에 5를 더해서 프린트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엔터키를 치려고 하는 지금 시점의 넘버 자리에는 3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8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이후 시점에 넘버에 이제는 7을 담았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프린트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친 문장을 실행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덧셈식을 계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선 이제 엔터키를 치면 아까는 8이 나왔지만 지금은 12가 나옵니다. 왜냐? 지금은 넘버에 7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3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5가 나올 수도 있고 8, 12가 나올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변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적을 때 어떤 이름을 적어가면서 더 큰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매번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변수 개념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이런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펑크 호출식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요 덧셈식을 한 번씩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덧셈식을 계산하기 직전 타이밍에 미리 그 이름 자리에다가 그 이름 자리 지금은 넘버 자리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3하고 엔터 치거나 5하고 엔터 키를 쳤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넘버는 7 엔터 그런 다른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5가 담겨있는 채로 진행될 겁니다. 다음번에 또 똑같은 문장 또 똑같은 파이썬 프로그램 F5 눌러서 실행하면 또 5를 담게 될 거예요. 이전이랑 똑같이. 왜냐? 계산하면 항상 5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정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른 값, 인풋 같은 거에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고른 값 가져올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두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하면 이제는 F5를 누를 때마다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아까 전 수업 시작할 때 봤던 그 트라이앵글 예시도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식, 인트 괄호열고 인풋 괄호열고 닫고 저 수식은 어쩔 때는 F5 눌러서 트라이앵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할 때, 아이고 미안해요. 어쩔 때는 저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은 5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사용자가 5하고 엔터키를 쳤을 때는요. 근데 똑같은 코드를 지금 한 번 더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문장은 똑같고 수식도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용자가 변심을 해서 5가 아닌 10을 고르든가 하면 이때는 방금 전이랑 다르게 이 전체 수식 계산 결과 값이 인트 값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 결과 값을 이름 자리에다 담아두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이 조건식 등등은 전부 다 어쩔 때는 true가 나오고 어쩔 때는 false가 나오는 수식, 어쩔 때는 음수가 나오고 어쩔 때는 0 나오고 어쩔 때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는 수식과 같이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매번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건 이름을 도입하면 됩니다. 변수 개념을 도입하면 돼요.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도록 수식을 적는 방법은 그때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그때그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한테 이번엔 뭘 써서 진행해 볼까요? 라고 물어봐서 사용자가 고른 값을 본격적으로 들고 와서 이름 자리에 담아놓고 쓰도록 전체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먼저 하도록 실행 흐름을 구성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도 할당문 위에 먼저 적어놓고 인풋 호출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담아놓고 밑에 있는 작업을 차근차근 수행하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자 그런 F5 누를 때마다 계산 결과 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수식을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전보다 예를 들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걔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일절 가져오지 않아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한 번 출력하거나 무조건 항상 2배속으로 출력하거나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거나 했어요. 실행 흐름이 있어 베리에이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F5 누르기 전에 미리 준비한 데이터들만 써서 진행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우리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몇 번 노래 가사를 반복 출력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이 3하고 엔터 치면 내용물을 3번 반복하도록 while문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순차 분기 반복, 조건식 같은 것들은 다 코드 관련한 얘기인데 그 중간에 데이터랑 관련한 얘기, 값, 변수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음으로써 어쩔 때는 이렇게 실행되고 어쩔 때는 실행 흐름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와 같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일단 데이터랑 연결짓기 위한 두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약간 패턴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은 이전에 이미 써봤죠. while true 콜론 해갖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5 누를 때마다 항상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할 거예요. 또는 항상 0번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는 일단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ile false 하면 되겠죠? 그죠? 항상 0번 또는 항상 한도 끝도 없이 가능해요. 근데 항상 지금 당장 필요한 횟수만큼만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만 보통 유한한 횟수만큼만 반복하도록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고 싶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5하고 엔터 쳤다면 정확히 5번만 내용을 실행하고 싶다 하는 상황에서 보통 쓰는 3단 콤보를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파이널 예시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요 3단 콤보의 첫 번째 단계는 요 본격적인 while문 등등 반복 흐름에 도입하기 직전 시점에 수행하는 거예요. 첫 반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 내용물 안에서 실행할 데이터들 지금 두 개란 말이에요. with랑 row입니다. 그래서 처음 반복을 시작할 때는 with는 얼마지? row 값은 얼마로 스타트 해야 되지? 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처음에는 라이프를 3개를 주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질 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깐다. 그런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 다음에 while문 한번 실행할 때마다 가위바위보 한 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라이프를 3개를 주고 스타트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런 식으로 첫 반복을 준비하는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할당분들 위주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전체 삼각형의 가장 윗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명백한 사실을 지금 row에 1을 담아두고 스타트함으로써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위즈 값은 지금 처음에 딱 한 번 는 해서 담고 그 뒤에 바뀌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첫 반복부터 써야 되니까 지금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가 3단 콤보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반복을 그만둘 거냐를 체크하는 조건식을 예쁘게 잘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5하고 엔터키 쳤다면 5번 반복 수행한 직후 시점에 6번째 반복을 수행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만두도록 조건식을 부등식을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꺽쇠만 하면 작다 크다잖아요. 그 뒤에 는을 붙이면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반복의 두 번째 콤보는 이 조건식 부분이에요. 언제 반복을 그만둘 거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에 대한 수식을 예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그래서 이번 반복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뭔가를 수행할 건데 그 한 번 수행하는 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학교종 노래를 한 번 출력하는 코드도 요 이번 반복에 해당하는 코드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콤보 이 부분을 보통 많이 까먹을 수 있을 텐데 얘까지 추가하시면 예쁘게 끝이 나요. 방금 전에 1번째 줄을 출력한 게 맞다면 이제 다음번에는 2번째 줄을 출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명백한 사실을 역시나 할당문을 적어가면서 다음번에는 1이라는 값이 아닌 2라는 값을 가지고 동등한 조건식 계산, 동등한 내용물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동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부분을 덧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하는 부분, 다음 반복 준비하는 부분은 데이터를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당문들 위주로 는 위주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담겨있는 걸 꺼내와서 그래서 이번에 끝이냐 아니면 더 해야 되냐 결정짓는 조건식이 적혀있고 지금 잘 봐도 미리 준비해놓은 이 두 이름 잘 쓰고 있잖아요. 조건식에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 못 만들 거잖아요. 그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반복 준비는 뭐 얘는 고정시켜 놓고 다른 것만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면 언젠간 부등호가 뒤집힐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반복 준비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3단 콤보가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요 이번 반복에 해당하는 내용물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지금 트라이앵글 1이랑 트라이앵글 2는 이 3단 콤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번 반복을 수행하는 코드 프린트 호출식만 서로 난이도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름모 출력하는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문제, 이 전체 흐름을 두 덩어리의 순차 흐름으로 나눈 거예요. 북반구 출력한 다음에 남반구 출력하면 된다로. 그래서 북반구 출력하는 건 트라이앵글 2랑 똑같고 그 다음 부분은 아까와 다른 3단 콤보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큰 숫자부터 시작해서 1씩 빼가면서 진행하면 된다. 언제까지? 1번째 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마지막 줄 출력이 끝날 때까지.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첫 반복 준비, 이전과 다른 언제 그만둘지 체크하기, 이전과 다른 다음 반복 준비. 밑에 있는 남반구는 1씩 깎아 내려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이 3단 콤보 관점에서의 차이만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반복을 진행하는 코드는 위 북반구 버전이랑 남반구 버전을 완벽하게 지금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3단 콤보를 다르게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정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가 완벽히 다르게 지금 적용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두 덩어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에 세모랑 아래 세모를 붙여서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멋진 마름모 하나가 출력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여러분이 자주 쓰게 될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간에 얼핏 들은 수학적 귀납법 들어봤습니까? 요즘 배웁니까 이거? Mathematical Induction. 그 이제 예를 들면 i가 1일 때 성립한다를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i가 n일 때 만약 성립한다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면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이제 i가 1일 때부터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최종 결론을 도달해낼 수 있는 게 생각나셨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점화식이라든가 등차수열이라든가 그런 느낌의 단어들을 여기다가 덧붙여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충 지난주 수업 내용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삼각형 관련한 내용 정도는 무난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숨이 3개다.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한다. 첫 반복 준비하는 시점에 라이프는 3 엔터 치고 스타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장애물이 부딪힐 때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장애물 부딪혔냐 검사해서 부딪힌 게 맞다면 라이프를 1씩 까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게임 진행할 거냐? 라이프가 아직 남아있는 동안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언제 반복을 그만둘 거냐는 라이프가 0보다 큰 동안 반복하도록. 그렇게 3단 콤보 구성하면 간단한 게임 반복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죽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임을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왈문 계속 붙잡아 가면서 계속 라이프 0 이상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아남으면 최종 점수가 그만큼 높게 올라가도록 코드를 짜두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3단 콤보를 생각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의 절반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7시 2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 우리 앙케이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지선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번 쿨하게 집에 간다. 자, 끝까지 듣고 나서 결정해 주세요. 4-2는 옆반 영상 보기. 그다음에 2번은 시간 남은 동안 4-2 챙겨본다. 그다음에 3번은 시간 남은 동안 3주차 내용 살짝 다시 보고 온다. 그래서 삼지선다로 갑시다. 잠깐 선동을 좀 할게요. 일단 제일 밑에 깔아놓을게요. 자, 다수결로 갈게요. 거수투표입니다. 하나에만 손 들어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약 40분 정도, 30분 정도가 남았어요. 30분 시간 남은 동안 이 4- 내용을 챙겨보는 거를 희망한다. 손 들어봅시다. 한 명, 그래도 거짓은 아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명. 자, 시간 남아있는 동안 우리 지금 유튜브 영상 안 본 친구들 많으니까 3주차 내용 살짝만 읊어보고 집에 가자. 손 들어봅시다. 그래도 거짓은 아니네요. 한 명. 그냥 쿨하게 집에 가자. 뭐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자. 4-2는 손 들어봅시다. 나이 사람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금반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4-2까지 주파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과제 넘버1은 아마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과제 넘버1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출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5주차에 할 만한 내용을 우리는 이번 시즌을 6주차에 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고, 근데 4-2는 옆반에서만 하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기는 하고,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재밌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우리 게임의 근본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주사위 굴림이잖아요. 그 주사위를 굴리는 방법이 4-2에서 나와요. 랜덤 기능을 쓰는 방법. 따라서 집에서 영상 같이 하면서 거기서 진행하는 실습 같이 따라가 보시고, 겸사겸사 3주차 내용 다시 한번 구경해 보고 5주차 내용 진행할 하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원한다면 금요일 날 수업에 오셔도 돼요. 오픈톡방에 말씀하시면 제가 건물 이름이랑 호수랑 걸어서 방문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집에 갑시다. 그러면